대한민국을 뜨겁게 하고 있는 뉴스들 알아보죠.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소식 발표됐습니다. 환수 시기를 못 박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네, 원래대로라면 이제 내년 말에 환수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되돌려받는 그 시기에 대해서 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갖춰질 때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추상적이네요. 매우 주관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군이 이제 2023년쯤에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가 합의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냥 우리의 목표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 국제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불리한 그런 협상을 우리 국방부가 스스로 한 거거든요. 정부가 전시 작전권 이 환수 연기가 아니라 환수 논의 자체를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과 동두천 등에 남아있던 이 미군 기지 앞으로 무기한 계속 잔류하게 됐습니다. 예, 원래는 다 평택으로 가기로 했던 거잖아요. 서울과 동두천 네. 이쪽에 있는 게. 근데 이전이 예정돼 있던 미군 기지 이렇게 잔류하게 되면 이번 미국과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가 다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거죠. 네, 이번 국방부가 이제 미국과 합의한 것들이 연합 토지관리 계획 협정과 용산 기지 이전 협정, 예전에 이런 것들 번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우리 모두 국가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사안 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60조에서. 그래서 이제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협정들인데, 그러나 이번에 이제 그 합의가 번복되면서 미군 기지 주변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경제적 부담을 계속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재합의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이런 야권 등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전시 작전권을 언젠가는 이전을 받을 텐데 그러려면 50조 이상이 든다 이런 보도들도 있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이제 갖춰야만 전시 작전권을 이전받을 수 있겠다 이런 방침을 이제 세운 건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군사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 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 등을 다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또 자체적으로 세종대왕급의 이제 이지스 구축함을 또 구축하고 한국형 전투기도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이 전시작전권 연기에 이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에게 여러 대가를 요구할 것이 이제 분명한데요.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과 또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및 구매 요구 이런 것들 언제든 표면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저런 거 다 따지면 앞으로 50조 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요.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유지해 준다면 경제적 정치적 보상도 분명히 다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오늘 오전 임진각에서 삐라 살포를 두고 보수단체와 지역 주민, 진보단체 충돌했다는 소식 이어지고 있네요. 예,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이 대북전단 날리기 국민연합 회원들과 이것을 막으러 나온 지역 주민과 진보단체 회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진보단체 회원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차에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이것을 이제 가로막고 항의를 했는데요. 일부는 한 탈북자 단체 트럭에 있던 전단과 풍선 등을 빼앗고 계란까지 던지는 등 소란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지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항의를 했고요. 대북전단 날리기 연합 쪽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싸움까지 벌였는데 오후에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대북전단 날리기를 역시 계속 시도 중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다음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보도가 있어요. 예, 현재 지금 기상 여건과 또 세월호 4층 선미 좌측
측에 선체가 붕괴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잠수사 진입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기상 여건이나 이러한 여러 상태들 때문에 동절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수온도 떨어지고 잠수사들 지금 피로가 지쳐 있고 그리고 여러 수색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종자 가족들 내부에서는 선체 인양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색을 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역시 강하게 남아 있어서요. 내부 논의는 더 거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재 민간 잠수사 철수와 인양 이런 문제에 정식 논의되지는 않았고 자질 없이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계속 불출석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한 건가요? 네, 말은 그렇게 한 상태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원래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증인으로 김성주 총재가 이제 출석되어 있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안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좀 행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좀 망신당한 셈이다. 이런 좀 분석도 나오는데 이 김성주 총재는 이 중국 베이징에서 중요한 적십자사 총회가 있다고 국회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꼭 총재가 참석해야 되는 또 그런 총회는 아니라고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김 총재가 이제 국정감사에 안 나오려고 핑계대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통보를 했는데요. 김 총재는 또 오전에는 어렵고 오후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국감 일정을 마치 김 총재가 정하는 듯한 인상의 여야 모두 지금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김 총재가 나오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더 강경한데요. 검찰에 고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총재는 낙하산 기관장 논란도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준 국회 무시 행태까지 정치권에 좀 시선이 좀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좀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